우리 생활과 밀접한 체감 경제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의 김동환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할 때 할랄 시장 이거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교두보를 마련했다. 제2의 충동 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할랄 음식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할랄 식품이 어떤 것이고 식품업계가 여기에 거는 기대, 관심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또 할랄이란 말이 좀 생소할 텐데요. 네. 할랄이란 말이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할랄 식품이라는 게 이제 식물성 음식이라든지 해산물, 육류 중에서 어떤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공된 어떤 음식을 말하는 거고요. 네. 이제 육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칼에 정목을 끊는 방식으로 도축된 양, 소, 닭고기를 말하고요. 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돼지고기라든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할랄 식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이슬람 율법에 충실한 식품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할랄 식품이 이제 종교적 이유와 결부된 식품인데 왜 중요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무슬림 회교도죠. 이슬람 교도들의 인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18억 명이고요. 전 세계 인구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식품 시장에서 볼 때도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로 해서 전 세계 시장이 한 17%를 차지하고 아주 큰 시장이죠. 네. 국가별로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터키가 1천억, 파키스탄이 한 900억, 이집트가 한 900억 정도로 이렇게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슬람 교도들한테 이 할랄이 중요한 게요.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유기농 이런 거를 선호할 텐데 이 사람들은 할랄 마크가 일단 붙어 있어야 되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 식품 업체들이 할랄 시장 공략을 위해서 아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네. 아주 이게 시장 가치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나 주변 나라들은 할랄 제품 생산하나요? 예, 일부 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인증은 그러면 이슬람 국가에서 인증을 하는 건가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에서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중앙이슬람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살 처리 가공된 식품에 인증 마크를 붙여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제 인증을 하고요. 그래서 한 군데서만 인증받는 것이 아니라 네. 제조업체라든지 판매소 전체를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사업장 내에 이슬람 교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네. 이제 할랄 방식에 대한 걸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거를 감독하는 감독 그런 관리자들이 꼭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같으면 자킴이라는 데가 있고요. 네. 파키스탄 같으면 합이라는 데가 있고, 네. 미국에서 이파카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수출을 하려면 그런 나라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요. 네. 보통 한 2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민간업체 컨설팅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한 2,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소요되니까 네. 이 중소기업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전 세계 25% 인구인 무슬림을 무시할 수 없고요. 그 시장이 맞습니다. 또 무슬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식품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데 이 이제 인증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들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접근하기가.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들에게 이제 우리가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등을 이제 수출하려면 네.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할랄 인증 이 마케팅을 좀 펼쳐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정부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어떤 정보 수집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할랄 식품 인증 받으려면 이제 기술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이 네. 기술 지원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이슬람 시장에 또 물꼬를 트기 위해서 또 자금 지원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원전 수출이 좀 쉬워진 것 같은 어제 한미 원자력 그 협정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게 나갈 때 이런 한랄 식품이 같이 나갈 수 있고 그렇다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혹시 국내 기업에서 한랄 인증 획득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CJ 같은 경우에는요. 네. 뭐 햇반이라든지 김치 이런 걸 말레이시아 자킴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에 라면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수출 시장을 이제 공략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양대학교 김동환 교수로부터 한랄 식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